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혼한 40대 여자입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불륜 때문인데요. 그것도 제 초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부녀와 바람이 났습니다. 부부끼리 같이 만나기도 했던 터라 분노, 절망, 배신감이 쉬지 않고 몰아치더군요. 치가 떨리고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걸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걷잡을 수 없이 우울해졌습니다. 다 잊고 괜찮아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조롱하듯 갑자기 우울함이 찾아오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저 멍해지기만 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딸 팔자는 엄마 닮는다는데 네가 이렇게 된 건 아무래도 내 탓인가 보다. 왜 그런 말을 해? 우린 아무 잘못 없는데. 사실 우리 엄마도 이혼했습니다. 남편 외도 때문에요. 엄마도 엄연한 피해자인데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된 딸을 두고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괜찮아져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사소한 것,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면서 괜찮아지는 연습을 해보려고요. 저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과연 괜찮아지기는 할까요? 누가 그러더군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비워진다고요. 그래서 어디에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마당에 아저씨 2명이 서서 엄마에게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심상치 않은 일임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2살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방에서도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더라고요. 아줌마 남편 어디 있어? 내 손에 걸리면 가만 안 놔두려고 했는데 당신 남편이 멀쩡한 내 동생 꼬여내서 바람 피우고 있어. 유부남이 처녀를 꼬여내면 어쩌자는 거야? 남편 단속 좀 잘해요. 내 동생 인생 망치지 말고. 그리고 아줌마 남편한테 꼭 전해. 한 번만 내 동생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엄마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들이 가고 난 뒤에야 바닥을 치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는데요. 마당을 가득 채웠던 엄마의 울음,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곡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자주 싸웠고 아빠는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겪지 않을 일들을 일찍이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아빠는 집에 오면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엄마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잘못해서 자기가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말하는 듯이요.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구는 아빠가 미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빠가 미웠는데 엄마는 오죽했을까요? 그래도 엄마는 이혼만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직은 어린 저와 동생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그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마 제 또래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엔 일요일엔 내가 자장라면 요리사라는 광고가 유행이었어요. 엄마는 몸에 안 좋다고 평소엔 절대 라면을 못 먹게 하셨는데요. 그날은 저희가 하도 조르니까 못 이기는 척 먹으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슈퍼에 가서 덜렁덜렁 라면을 사서 오는데 웬 갓난아이를 아는 여자가 우리 집 앞을 서성이는 겁니다. 누구세요? 아, 네가 민경이구나. 엄마 안 계시니? 아빠 때문에 왔는데. 아빠요? 아빠는 지금 안 계시는데요. 비켜봐. 아빠가 아니라 엄마 만나러 왔어. 우물쭈물하는 저를 밀치며 그 여자는 무슨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아빠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하니 이혼해달라고요.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우리 집 남자가 알려줬어요? 조강지처 앞에 애 데리고 가서 이혼해달라고 말하라고 하던가요? 호적에 올리는 문제는 남편하고 합의 보세요. 우리 이혼 문제도 남편하고 이야기할 테니까요. 우리 오다 가다 만난 사이도 아니고 벌써 3년 됐어요. 아줌마는 못 낳은 아들도 내가 낳았잖아요. 애들 어리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까 이제 다 컸네요. 애들 핑계로 발목 잡지 말고 그만 놔주세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나 알고 덜컥 애를 낳은 거예요? 당신 인생도 불쌍하네요. 갓난쟁이 데리고 와서 좋게 말하는 거니까 그냥 가세요. 그 여자는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아니 자신과 아이의 존재를 우리 모두에게 알렸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걸지도 모르죠. 여자가 돌아간 뒤 맥이 풀린 어머니는 바로 자리에 누우셨고요. 우리는 엄마 눈치를 살피느라 결국 그날 자장라면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고 싶었던 자장라면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건가? 저녁 내내 걱정이 됐으니까요.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아빠는 엄마가 별다른 말이 없자 닥치는 대로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쉈습니다.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엄마가 자꾸 용서해주니 아예 대놓고 다른 여자 앞세워서 이혼을 사주했던 아빠. 그 뻔뻔함은 도를 넘었고 엄마는 더 이상 참기 싫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는지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툭하면 외도를 했던 것도 모자라서 밖에서 애까지 낳은 아빠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한 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친구들 알까봐 쉬쉬하기만 했지 솔직히 여자로 인간으로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큰딸인 저도 몰라줬던 엄마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지금 제가 그런 것처럼 엄마도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시켜도 대꾸도 안 하고 그저 멍하게 있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매달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아빠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자 우리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몸은 고단하셨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병은 나아지셨습니다. 자식 귀한 줄 알았다면 그렇게 바람을 피지도 않았겠지만 아빠는 저와 제 동생에게 별다른 애정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릴 버린 아빠를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아하기엔 너무 많은 걸 알았고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이혼했던 그해 추석에 할머니 댁에 갔었습니다. 내심 가기 싫었습니다만 엄마가 하도 성화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요. 조강지쳐 버린 아들 나무라기는커녕 못 볼 줄 알았던 아들 손잡았다고 좋아하셨던 할머니도 싫었고 남 보듯이 여길 왜 왔냐는 식으로 구는 아빠도 싫어서 2번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간간히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요. 결국 아들 낳았다고 큰 소리치던 여자도 도망가 버렸고요. 우리한테는 늘 화만 내더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잘도 만나고 다니는지 여전하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욕망에만 충실했던 아빠를 둔 저는 남자를 만나는 게 솔직히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그땐 세상의 모든 남자가 결국엔 다 아빠 같을 거로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하지만 제 동생 현경이는 달랐습니다. 아빠는 아빠일 뿐이라며 자기는 정말 자기만 아는 착한 남자 만나서 엄마처럼은 안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게 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동생은 모르더라고요. 처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만 해도 걱정이 많이 됐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눈여겨보기는 했지만 그 다음 연애부터는 너도 성인인데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사귄다고 다 결혼할 것도 아니고 남자 많이 만나보면 남자 보는 눈이 생길 것 같기도 했고요. 또 저도 저 공부하고 취직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동생이 웃지도 않고 시종일관 무표정하더라고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다그쳐 물었죠.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다고 하더니 제가 계속 물어보니 펑펑 울면서 이실 찍고 하더군요.
결혼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도 내심 그러고 싶었다고요. 엄마랑 언니한테 인사 오겠다고까지 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생 몰래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고요. 아니 바람을 피우다가 들킨 것도 아니고 버젓이 결혼하자고 안심시켜 놓고 아무 말도 없이 아예 다른 여자랑 도둑 결혼을 했다는 건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남자와 만난 지 1년 6개월쯤 됐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 갔다가 다른 일행과 함께 온 남자가 제 동생에게 먼저 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온 그 남자는 제 동생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뛰어왔으며 뭐든 동생 위주로 맞춰주던 배려심 많은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제 동생이 담배 피우는 게 싫다고 했더니 담배까지 끊어서 믿을 수 있겠다 싶었다나요. 게다가 친구들과의 만남에 제 동생을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며 자주 만났고 연락 문제로 다툰 적도 없었으며 휴일에는 무조건 시간을 함께 보냈기에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의심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와이로 출장을 간다고 했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외에서 먹을 간편식까지 챙겨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길에도 해외에서도 꼬박꼬박 연락됐기에 정말 일 때문에 간 거로 철석같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와이라고 보내준 사진이 아무래도 이상했다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이었을까요? 의심스러워 검색을 해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똑같더래요. 굳이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지 너무나도 수상했지만 기념품이며 커플티까지 사왔기에 그냥 믿고 싶기도 했다고 오열하더군요. 아마 평범한 아빠를 둔 여자였다면 여기에서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아빠를 통해 배웠던 터라 무작정 남자 회사로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뜻밖의 말을 듣게 됐대요. 믿었던 남자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설마가 현실이 된 순간 동생은 참지 않고 남자에게 따졌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역시나 처음에는 딱 잡아떼더랍니다.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요. 이미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딱 봐도 모면하려고 둘러대는 거짓말을 어느 바보가 그대로 믿을까요?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은 다 말하겠다고 하더니 끝내는 울면서 인정하더래요. 결혼한 게 맞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었고 여자가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상태라 미안함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다 형식적이었던 거고 현재 같이 살고 있지도 않다며 곧 정리하고 내년에 제 동생이랑 결혼할 생각이라고 믿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땀이라도 한 대 치고 올 것이지 맥이 탁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은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난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동생. 남자 하나 때문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구는 것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람 안 피운다고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속절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 동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농락했다는 게 분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다음날 동생이랑 무작정 그 남자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서 30분쯤 기다리는데 그 남자가 와이프랑 다정하게 걸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생과 저를 보자 남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역시나 같이 안 산다고 하더니 거짓말이었네 진짜. 너는 끝까지 나를 속였구나. 누구세요? 오해가 있어서 그래. 당신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제 동생이 그쪽 남편하고 1년 6개월 만났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신혼여행도 출장이라고 속이고 갔고요. 계속 연락하고 선물도 사왔다고 하던데 진짜 몰랐어요? 제 동생만 속은 줄 알았더니 와이프도 속였나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아니야. 아닙니다. 저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창피한 줄은 아나 봐요. 양다리였다고 해도 결혼하기 전에는 정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제가 먼저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동생한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몰래 도둑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사랑 없는 결혼이다. 내년에 너랑 결혼할 거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서 그쪽 낯짝 좀 보러 왔어요. 도대체 사람의 탈을 쓰고 이게 할 짓입니까? 당신은 분리수거가 필요한 쓰레기네요. 흥분하면 안 됐는데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라 다다다 쏘아붙였습니다. 그 와이프라는 사람도 제 동생만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려야 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두 여자를 농락할 정도로 대담한 그 남자는 두 여자를 어떻게 한꺼번에 속였을까요?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했을 텐데 참 성실한 나쁜 놈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믿었던 사람에게 영락없이 속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라며 매일매일 울며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동생을 두고 볼 수 없어 변호사도 찾아다녀 봤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로 콩밥이라도 먹여야 분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처벌이라고 해봤자 벌금 몇백이 고작이라는 말에 소송을 하자고 부추길 수도 없었습니다. 길고 긴 재판 동안 동생이 더 괴로울 게 뻔했으니까요. 사실 정말로 괜찮은 건 하나도 없었지만 제가 동생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괜찮다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나쁜 사람인 거 알았으니 다 잊자고요. 지금은 분하고 치가 떨리겠지만 어찌 보면 다행 아니냐 했습니다. 동생도 말로는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처럼 쉽게 털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래도 집중 못하는 것 같았고요. 특히 멀쩡하게 잘 있다가도 갑자기 우는 일도 잦았고요. 철저하게 배신당한 걸 견디지 못했던 동생. 그저 시간이 약이라고 믿고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제가 우겨서 정신과 치료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꼬박 2년을 다녔습니다. 그 남자를 믿은 대가로요. 남편에게 배신당한 엄마를 보고 자라면서 전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게 두려웠고 여동생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라도 좋은 남자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했었던 것도 같지만 우연도 반복되면 필연인 거니까요. 그때는 나쁜 남자들이 약하고 만만한 우리 집 여자들을 알아보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살까지 연애다운 연애는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 좋다는 사람도 딱히 없었지만 애초에 그럴 일을 만들지 않았어요. 연애에 쓸 에너지까지 모두 일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일만 했고요. 일이 좋았습니다. 성과도 냈고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또래보다 빨리 해서 돈도 제법 모으게 되었습니다. 나름 만족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외롭기는 하더라고요. 외롭다고 덜컥 아무나 만났다가 더 외로워질 수 있다는 걸 잘 알았기에 그래도 남자 만날 엄두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대학 동기 모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조용해서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는 학교 다닐 때 몇 번 말해본 게 다인 친구였는데요.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번호를 교환했고 그러다 연락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터라 말이 잘 통했고 나이 들어서 만난 동창이라 그런지 부담 없고 편하더라고요. 가끔 같이 영화를 봤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당시에 그 친구는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더 늦으면 안 된다고 걱정이 많으셔서 열심히 맞선을 보러 다니더라고요. 저는 친구랍시고 연애도 잘 모르면서 코치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결국 연결되지는 못하더라고요. 키 크고 잘생긴 미남형은 아니어도 착하고 진중한 사람이었는데 알아봐주는 여자들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에게 인기 없는 남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심 적어도 바람은 안 피우겠다 싶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딱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바로 결혼할 텐데라고 말이죠. 당황했지만 난 결혼보다 일이 더 좋아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친구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 웃기게도 저는 그와 결혼하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안 하겠다고 했던 저인지라 스스로에게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굳게 쌓아뒀던 제 마음의 성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그는 저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줬거든요. 그의 집과 우리 집은 끝과 끝이었습니다. 자동차로도 꼬박 1시간 30분쯤 걸렸는데요. 어느 날 제가 아프다고 했더니 약을 사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 주기도 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로 바쁠 때는 저녁 못 먹었을까봐 걱정하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꼭 연락하며 외롭지 않게 마음을 써주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항상 이성에게 상처받는 게 아닐까 걱정하며 방어적으로 대했는데요. 점점 그에게만큼은 저도 받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더 많이 챙겨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편이었는데요. 저한테는 유독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말씀이 없으신 무뚝뚝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가 늘 불만인 어머니 이야기, 자기가 자라면서 겪은 여러 사건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이야기까지 전부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제 어린 시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들에 대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새삼스러운 것도 없었지만 평범하지 않았던 지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가 저를 꼭 안아주며 그러더군요. 이 세상에 그런 남자만 있는 건 아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는 게 결혼이라는데 자기를 믿고 같이 살아보자고요. 자기는 아빠와는 다를 거라고요. 남자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저였기에 결심하기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결국 38살에 제 인생에서는 없을 것 같았던 결혼을 했습니다. 여전히 회사, 집이라는 생활은 반복됐지만 제 곁에는 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만들어 먹고 집 근처 산책을 하고 같이 본 TV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매일매일 모든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남편은 덮어놓고 제 편을 들어줬는데요.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 다 틀린 말이더라고요. 남편은 난생 처음 가져본 온전한 내 편이었으니까요. 이래서 다들 결혼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결혼 못할 줄 알았던 아들 구제해줘서 고맙다 하시면서 아주 잘해주셨고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라 마냥 좋을 순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내색은 안 하셨지만 기다리시는 것도 같았고요. 남편은 아이 안 생겨도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했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인지 그를 닮은 토끼 같은 아이 낳아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1년 8개월쯤 병원에 다녔는데 몸도 힘들고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엄마라는 이름은 내 팔자에 없나 보다 하며 마음속으로 임신을 포기한 그때 덜컥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 수은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서 기뻤고 엄마로 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감격해서 정말 고맙다고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약속처럼 남편은 딸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자전거, 카메라 등 그렇게 취미도 많던 사람이 주말에는 오로지 육아에만 매달렸고요. 평일엔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도 아이 목욕시키고 밤에 깨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이고 재우기도 하고요. 매일 잠을 그렇게 설쳐도 짜증 한 번 내지 않더라고요. 당장 우리 아빠만 봐도 그렇고 아빠라고 해서 다 저렇게 자식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부성에 넘치는 남자가 제 딸의 아빠인 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자기 딸밖에 모르는 딸 바보에다 가정적이었던 남편이었기에 이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낌새가 있었다면 진즉에 알아차렸을 것도 같은데요. 너무 섣부르게 모든 의심을 걷어버린 제 잘못이었을까요? 믿었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한 기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무슨 일인지 현관 비밀번호도 제대로 못 누를 정도로 술에 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좀처럼 그러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요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소연을 한참 하길래 안쓰러워서 좀 토닥여주고 같이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은 금방 골아떨어졌는데 휴대전화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술자리 함께 한 사람이 보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려는데 한 번 더 울리길래 혹시나 급한 일인가 해서 휴대전화를 열어봤습니다. 낯이 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회사에 같이 다니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근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왜 그 새벽에 그런 문자를 남편한테 보낸 건지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당장 깨워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손발이 너무 떨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모르면 몰라도 이렇게 된 이상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간 내 남편도 아빠처럼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퇴근하자마자 얼마 전에 바꾼 남편의 이전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카톡은 싹 지웠는데 통화 녹음 파일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 자꾸 당신 생각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자꾸 생각나 미치겠어. 사랑해. 얼마나? 민경이보다 더. 왜 대답이 늦어? 알잖아, 집사람은 애 때문에 사는 거고. 너만 사랑해. 거짓말도 잘한다. 나를 사랑해? 나랑 사는 걸 사랑하겠지. 너처럼 잘 맞는 사람이 없어. 너랑 더 많이 하고 싶어. 뭘 더 많이 하겠다는 건지, 발정난 짐승들도 아니고 상스러운 대화를 거리낌 없이 하면서 웃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통화 속 남편은 제가 알던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내 상처를 아는 사람이, 우리 아빠랑은 다르다고 굳게 맹세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원망은 이내 친구한테로도 옮겨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잠깐 친했다가 남편이랑 같이 근무하는 거 알고 다시 만난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친구 남편인데요. 어떻게 친구 남편하고 그럴 수 있는 걸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통화 녹음 파일을 눌렀을 때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우리 딸을 데리고, 친구는 자기 딸을 데리고 주말에 키즈 카페까지 갔더라고요. 저한테는 좋은 남편인 척 저만의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하면서 종종 딸 수은이만 데리고 키즈 카페를 다녀오곤 했는데요. 그 시간이 둘만의 은밀한 데이트 시간이기도 했던 거죠. 아이까지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니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종종 부부끼리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아이들이 나이가 같아 같이 여행도 다녀온 적도 있었으니까요. 저랑 친구 남편 눈을 피해 무슨 짓을 했을지,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깜빡 속은 두 사람의 놀라운 연기력에 새삼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바보처럼 속았지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남편 방 컴퓨터 하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쓰는 공용 컴퓨터에 증거를 저장할 정도로 남편은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기다렸다가 밤에 차에 가서 블랙박스도 뒤졌는데요. 지웠는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물러설 저도 아니었습니다. 메모리 칩을 바꿔 끼고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습니다. 정밀 복구까지 일주일이 걸렸는데 그 기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증거를 잡았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 업무 중에 차에서 그 짓을 했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불성실한 결혼 생활을 했더라면 이 정도로 충격받지 않았을 텐데요. 저에게도 딸아이에게도 참 잘했던 남편의 이중생활이 역겨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따져 묻고 갈라서고 싶었지만 딸 수은이가 걸렸습니다. 부모님이 지긋지긋하게 싸웠고 결국 이혼하게 되면서 아빠를 미워했던 어린 시절의 저처럼 수은이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연주랑 친하더라. 무슨 말이야? 같은 지점에서 일하니까 업무상 그런 거지 별로 안 친해. 지난번에 당신 완전히 취해서 들어왔을 때 연주가 보낸 문자 봤어. 미안해. 이러던데. 당신이 잘못 봤겠지. 휴대폰 보여줄까? 우리가 그런 문자 보낼 사이가 아니야. 남편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제가 어디까지 아는지 모르니 일단 시치미를 떼고 휴대전화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문자는 없더군요. 철저하게 지웠겠죠. 나 다 알고 당신한테 묻는 거야. 내가 결혼 전에 말했지.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우는 건 절대 용서 못한다고. 아빠 얘기, 현경이 얘기까지 다 했잖아. 근데 어떻게 내 친구랑 그럴 수가 있어? 뭐야? 당신 뭘 보고 이러는 거야? 나는 진짜 결백해. 오리발을 내미는 그의 얼굴을 향해 블랙박스 사진을 던졌습니다. 이걸 당신이 어떻게?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자 새하얗게 질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넌 도대체 어떻게 나를 다시 이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니?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너랑은 이혼할 거고 와이프 친구랑 바람 피운 불륜남이라고 소문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고 연주 남편한테도 사진 보낼 거야. 이런 일을 벌였을 때는 이 정도 각오는 하고 시작한 거겠지? 기대해. 민경아, 한 번만 봐줘라. 같이 일하다 보니 친해졌고 그러다 실수로 그런 거야. 실수? 실수 좋아하시네. 실수는 이렇게 물컵을 들고 있다가 한 번 떨어뜨리는 게 실수고 너는 그 짓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수은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데 무슨 실수야. 이미 엎질러진 물을, 네 그 지저분한 비밀을 도로 되돌릴 수 있어? 난 이거 평생 못 잊어. 미안해. 제가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인걸. 남편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가 다 잘못했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으니 제발 회사까지 찾아오지는 말라고요. 그리고 연주 남편한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남편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보니 더욱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진심이었던 사람이 바보가 될 게 아니라 그 진심을 초라하게 만든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연주 남편 번호까지는 몰라 그 회사로 전화하고 점심시간에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제가 회사까지 왜 찾아왔는지 궁금해하는 연주 남편이 불과 몇 주 전에 저 같아서 순간 망설여지더군요.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남편하고 연주 관계를 알게 됐어요. 알려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는데요. 저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뵙자고 했어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연주하고 진표씨 두 사람이요. 안 믿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봉투 안에 사진 넣어뒀어요. 열어보시든 안 열어보시든 그건 현희 씨 선택입니다.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어이없어하는 연주 남편 앞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요. 그렇게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통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친구 남편에게 알려준 건 저한테 복수가 아니었어요.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욕망이 이끄는 대로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나 있을까요? 그들이 가장 아파할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니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길로 인쇄소로 갔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두 사람이 엉켜있는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넣어서 전단지를 찍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이름과 근무처 그리고 불륜 커플이라고도 써넣었습니다. 그걸 들고 두 사람이 다니는 직장으로 갔습니다. 어디라고 밝히기는 그렇지만 고객을 상대하는 영업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동료 직원과 고객들에게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여기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불륜 사이입니다. 이 남자가 아내의 초등학교 동창이랑 바람피운 쓰레기입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자 남편이 놀라서 뛰어나오더라고요. 이 남자입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차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여보, 이러지 마.
나가서 얘기하자 제발. 연주는 어디 갔어? 이 사진 좀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 혼자 힘으로 저를 어쩌지 못하자 다른 직원들까지 나서서 제 팔을 양쪽에서 잡고 영업장 밖으로 끌어내더라고요. 제 인생에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적이 없었으니 망신은 충분히 준 것 같아 자리를 뜨려는데 연주랑 딱 맞닥뜨렸습니다. 친구가 아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친구 남편하고 놀아놨으니 참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뺨을 한 대 올려치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손님이 센 편이었거든요. 아팠을 텐데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내더라고요. 영업장 밖에서 몸싸움까지 났으니 사람들이 주위로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친구 남편이랑 바람난 게 창피한 줄은 알아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니? 애까지 있는 유부녀가 유부남이랑 좋기도 했겠다. 이 나쁜 년아.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돌아왔는데도 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까지 덩달아 바닥으로 추락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개운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찾아갈까 하다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어서 두 사람의 음성통화, 블랙박스 사진 등을 올리고 회사의 불륜 커플을 고발합니다. 라고 폭로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그 계정은 없앴지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같이 화도 내주시고 위로가 됐어요. 저의 의도대로 남편과 친구의 불륜 사실이 회사에 널리 알려졌고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일로 업무를 태만히 했으며 부정행위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잘못하고도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친구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연주는 저를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고요. 거기에 추가로 정신적 손해와 회사의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형사고발은 벌금 300만 원 받았고요. 회사의 인사조처는 저 때문이 아닌 본인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인정돼 6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상간 소송으로 남편에게 받은 1,000만 원이 있었기에 그 돈 주고 깔끔하게 정리했는데요. 후회는 없습니다. 1,000만 원 끌어안고 소갈이 하느니 짐승 같은 것들 참교육하고 900만 원이면 싸게 먹혔다 싶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저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깔끔한 사이다 결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완전히 괜찮지는 못합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애끓는 엄마를 생각해서 또 딸 수은이를 생각해서 기운을 내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독하게 마음 먹고 힘내서 밝고 즐겁게 살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내가 벌인 일도 아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내가 책임질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남편 혹은 아내의 불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 더 행복하게 살아요.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일 테니까요.